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시민교육 초급을 맡게 된 강사 박정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육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초급 교육이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조금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원래 기존에는 이제 수업을 초급 교육, 중급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수업을 했던 부분이 초급 교육을 수업을 하고 중급 교육에서는 각각 강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 시네마틱 영상에 더 소질이 있으신 분이 있고 직업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나 음악 쪽으로 좀 더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기술을 중급 교육에서도 이어서 나갈 거고요. 그런 카테고리들을 이제 사전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급 교육의 핵심은 사실 중급 교육으로 이어서 나갔을 때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새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뭐 편집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배워봤는데 나 이런 프로그램 써봤어. 지만 그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왜 쓰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마치 뭐랄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꼭 유튜브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제 동기들을 보면은 그 보고서를 쓸 때 이제 사진으로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어디 야유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어디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 보고서에다가 영상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 직업교육 같은데 이제 강의를 나가다 보면 선생님들도 또 한 달의 일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영상을 제작한다라는 카테고리가 코로나 시국이 지나오면서 옵션이 아니라 약간 필수 같은 상황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기획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촬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편집을 하는지 이어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편집 한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편집 프로그램 만져보신 분 저희는 그 블로어를 활용할 겁니다. 블로어를 활용할 거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저희가 1주차 때는 기획, 오늘은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2주차 때는 저기 촬영, 3주차 때는 편집, 그리고 4주차 때는 운영 및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나머지 수업 중에서 사실 가장 카테고리를 잡기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게 사실 제품을 만드는 거랑 동일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자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연령층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럼 나는 내가 매운맛 과자를 원하는데 이게 연령층이 만약에 20대예요. 20대들은 매운 걸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더 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그 타켓을 잡아가지고 그 가는 과정 안에서 단순 맛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포장지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다 해야 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할 때도 기획단에서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미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가 무슨 궁금한 것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네이버로 직행을 했어요. 지식인을 뒤져봤죠.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뭔가 업체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광고성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고 블로그랑 최근에는 직관적인 영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직관적인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진짜 전혀 몰라요. 근데 뭐 워셔액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워셔액 넣는 법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차종까지 검색을 하면은 그 차종에 워셔액 넣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차종마다 본인 여는 공간도 다 다르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유튜브가 정보 전달도 많이 하고. 근데 과연 그런 콘텐츠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만들어줬을 때 구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죠? 당장 나는 이 정보만 필요했었던 거고 이 이후의 정보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채널을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채널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 주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이걸 물어봐요. 왜냐면 당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강의를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떤 채널 하고 싶니? 나는 뭐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럼 제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나는 좀 내 시간 남을 때 취미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내가 편집 기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어. 혹은 내가 영상 링크를 보내줄 수 있어. 대신에 유튜브는 하지 마라. 차라리 유튜브에 왜 오픈하냐. 그 고생을 해서.
그냥 단톡방에다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라. 그만큼 유튜브는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잖아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든 영상과 정보를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여기 올려가지고 누군가 보게끔 만드는 이 행위 자체를 내 취미 생활로 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조금, 뭐랄까,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채널의 정체성은 나는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혹은 요거 지금 수업 오전 초급 수업 끝나면 중급 말고 고급 수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면접을 봐가지고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최후에는 이제 CJ 다이아 TV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산시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학생회장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1학기 때. 유튜브를 한다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미술을 조금 하고 싶은데 그림을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국에 있는 되게 저명한 미대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 형태의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 혹은 나는 내가 지금 만든 영상을 누구라도 봐서 구독자를 만들길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채널이 잘 되면 난 이렇게 할래는 사실 첫 단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약간 유튜브라는 생태계 자체가 너무 대형 제작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미 1위부터 50위까지 인기 순위를 지금 유튜브에 확인해 보시면 3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3년 전에는 대개 보통 일반인이죠. 그냥 유튜버가 된 사람의 채널의 영상이 높은 순위부터 50위까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현재 들어가 보시면 1위부터 50위 중에 80% 이상은 대형 제작사나 방송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래에 보시는 컨텐츠도 곰곰이 보시면 특정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 관심사를 얘기해주는 사람 말고는 거의 방송국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해졌다.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나 혹은 마니아층을 겨냥을 했을 때 충분히 레드오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음식 장사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내일 친구한테 나 요 앞에 떡볶이집 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여기는 먹자 골목이고 월세도 싼 곳을 지금 구해가지고 나 떡볶이집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떡볶이집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데 니 그거 장사하면 무조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없잖아요. 물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음식 장사나 크게 별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음식 장사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만큼 최근 전 연령대에서 영상을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럼 그 소비자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원론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CJ 다이아 TV 소속의 워미니 코레안이라는 이탈리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소속이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구독자는 많은 택이 아닙니다. 구독자는 저는 한 5,800명 정도가 있고요. 이 5,800만 원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이탈리아 미디어 시장에 진출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세워갔던 내 꿈의 어떤 발판이었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탈리아 문화원이나 혹은 이탈리아에 있는 방송국에서 섭외 요청이나 혹은 제작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유튜브는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 처음 보시죠? 그죠? 처음 보시죠? 제가, 아침바닥에도 나왔고요. 영남일보에도 자주 나왔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대구 MBC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2대2의 골든디스크 고정 게스트를 했었고요. 네. 아무도 모르시죠? 그죠? 저는 음악을, 원래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5년을 다니면서 원래는 건축을 했었는데요. 너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왜 외국에는 대학교를 가려면 그 교회 활동 전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밴드를 했어요. 밴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1등을 한 거예요. 그 주에서. 저는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제 기타를 한 3번 부수시고, 아들의 이제 어떤 꿈을 어쩔 수 없이 지시고, 제가 음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어요. 근데 그때도 조금 달랐던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진골이에요. 요즘 말로는 혼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민들이 나를 먼저 알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종국을 만들까가 아니라. 그 방법 1번이 뭐였냐면, 경북대학교에, 그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그 게시글을 쓰는 크누파크라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게시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에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답답한 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달라. 소원 수리함 같은. 거기에 대한 사연을 내가 잡아서 그거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음악을 멜론에다가 등재를 하겠다. 근데 그때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다단계를 생각을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사연을 받아서 곡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줬어요. 근데 이 곡은 멜론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럴은 이분한테서 이루어져요. 내 사연으로 만든 곡이 멜론에 나왔더라,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라디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활동을 한 3, 4년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하고 유재하 가요제가 아직까지 명맥을 지키고 있는 그 대중가요제 중에 하나예요. 대학가요제는 이제 안 하니까. 심지어 거기서 저 우수상도 했습니다. 근데도 해도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저랑 같이 그때 공연을 같이 하고 돌아다녔던 친구가 누구냐면 미스터 트롯에서 준우승을 했던 김호중 씨입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 미스터 트롯 나갈 때 예선 작가한테 보내는 영상 있잖아요. 그 녹음을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이 친구는 더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된 영화가 나왔는데 항상 무대에 올라가면 항상 뭐지 제가 먼저 올라가고 빠지고 호중이가 엔딩을 해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파파로티 시제 주인공 김호중입니다. 왜냐면 파파로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재훈을 생각하고 한석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터 트롯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지만 이러한 실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심지어 저는 이제 노래는 사실 꿈이었고요. 이걸로는 돈을 조금 벌기 힘들다 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공은 작곡을 다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도 라디오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광고음악 제작이라든지 게임음악 제작이라든지 무용음악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왜냐면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셀럽이 되지 않으면, 내가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찾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B2C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원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탈리아에서 내가 음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난 반대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게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해야 하는 게 뭐고. 근데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제 경험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뭘 잘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탈리아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조교학이 없어요. 그게 되려면은 어떤 특정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외교관 자제 불이시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촌이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장기 체류가 나와야 가능한데, 저희 누나가, 저희 매형이 대리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게 됐기 때문에, 수학, 영어, 화학, 뭐 생물, 뭐 종교 전부 다를 이태리어로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배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해서 그 특정 전공에 대한 유학을 다녀온 게 아니라 전공 항목에 대한 이태리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야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분들만큼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난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단지 그냥 내가 노래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곡을 겸해서 배운 거고요, 기술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일포스라는 그 음악 제작사를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팀들, 이 제작하는 팀들이 누군가 한 명이 브랜딩이 돼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일거리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안 묶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워미니 꼬레안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 워미니 꼬레안이라는 채널의 뜻은 뭐냐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국 남자들이에요. 그냥 영국 남자 채널을 봤어요. 아, 저런 네이밍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는 2명이라 가지고 한국 남자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채널을 만들 때 너무나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거 왜 하냐? 이 채널 어떤 채널이냐면요. 이탈리아 가요를 커버해서 부르는 채널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릿속에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요. 그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원곡자를 들으세요? 커버하시는 분을 들으세요? 원곡자 들으시죠? 커버는 절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후배 음악 하는 친구들한테 유튜브를 할 때 커버 음악 한다 하지 말아요. 나이가 24 이상 올라가는 친구가
커버 노래 컨텐츠를 한다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나이가 24 이상 올라갔다. 저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운동선수랑 같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드래프트 지명을 못 받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상품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해요.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안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탈리아 가요고 누거든요. 그거 뭐 이런 거 아니? 오솔레미오 이런 거 아니냐고. 근데 이태리도 생각을 해보면 오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런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춘향가, 적벽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10대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서 사랑가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태리 애들도 오솔레미오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냥 자기 나라 전통 민요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발라드가 있을 것이고 R&B가 있고 힙합도 있고 락도 있어요. 그러면은 20대, 30대 조금 지나간 가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학창 시절을 다녔을 때 들었던 가요를 커버를 해서 부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이거를 CJ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템은 좋지만 그거 되겠냐? 커버 가능하겠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보고 있었던 채널이 뭐냐면 벤치마킹이죠. 그죠? 이겁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채널일까요? 근데 이 채널은 사람들이 봐요. 어떤, 맞죠? 이분이 원래 그 정노래자랑에서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서 그 유명해지셔가지고 슈퍼스타 K도 나가시고 TV에 매체에도 나오시고 한 번씩 밈도 돌아다녀요. 그 휘성노래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세호 씨가 한 번씩 커버하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한국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봐요. 저도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양인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백인이죠. 심지어는 유럽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본토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동양인이 이태리 말을 하면서 이태리 최신 가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가요를 명곡을 불러서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구독자가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작가가 연락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이 방송국 사람들 작가들의 어떤 심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섭외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뭐 메일 한번 보내보고 뭐 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면 소재로 쓰기 참 좋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쪽에서 노출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이 채널 한다고 얘기했던 거에서 덧붙였어요. 제가 대구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한다.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한다. 이 얘기가 허황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항상 내가 여기서 음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서 김호중 씨처럼 저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제가 2등까지 해가서 그만큼 유명해지는 확률이 더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미 브랜딩이 돼 있는 친구였고 거기서 성악과 트로트라는 어떤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아이덴티티를 제가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내가 잘하는 것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합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수치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요 채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시간에 3,000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나의 3차 목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채널 오픈하는 본질적 목표가. 근데 1차 목표는 뭐였냐면, 일단 노출해야 되잖아요. 일단 노출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뭘 했냐면 BTS 음악을 했는데 BTS 음악을 그냥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탈리아에서 BTS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원곡 그대로의 감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건 이태리어라고 했으니까 BTS 노래를 이태리어로 바꿨어요. 원곡 자체를 그냥 번안을 했어요. 번안을. 옛날 번안곡 많잖아요. 반주에다가 번안을 해가지고 번안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일단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도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BTS를 좋아하거나 싸이를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BTS를 좋아한다는 건 딱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음악과 한국 아이돌. 싸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과 한국 가수. 한국 문화 자체를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사실 일본 음악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좀 인기 있었던 페이크러브를 그냥 이태리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미들이 챙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글 알고리즘이 당연히 뭔가 이 채널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해 내리겠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이거 가지고는 너무 매니아틱하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아미들만 나를 구독할 거고
한국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만 날 구독할 거다. 너무 소비자가 너무 적다. 그럼 어떤 걸 하면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거죠. 최근에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똥 밟았네? 영상 혹시 아세요? 당근송이나 뭐 우유송 이런 거 옛날 학생들이 좋아하는 왜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혹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아니면은 요 20대 친구들이 이제 뭐랄까 장난으로 만든 노래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이태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당근 모양인데 이 당근종이에요. 동양인이 생각해보세요. 그렉이 막 아전에 보셨던 그 채널의 그렉이 갑자기 되게 밝은 대낮에 똥발만이랑 똑같은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되게 유창한 한국 발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1차에서는 이렇게 했고 2차에서는 좀 더 범용인 사람들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최근에 인기 있었던 밈이 뭐지? 밈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장면들을 말해요. 장면들의 음악들. 그 밈을 찾았어요. 찾아서 인테리어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구독자가 한 달 지나니까 3,000명이 잡혔어요. 그때부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노래들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지나간 노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 과정 안에서 좀 중요한 게, 요 타이밍 때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광고를 넣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스타그램 요새 애들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글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내가 사진 찍은 내 게시물을 옆에 점점점 눌러보면 광고하기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 광고를 이제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이면 타 카테고리만 지정 잘 해놓으면 30만 명이 봐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몇만 명씩 볼 수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요걸 했을 때 제가 요 영상들의 클립들, 이 영상들의 클립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그냥 방송국, 이탈리아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 제목들 그리고 작가 뭐 이런 카테고리를 넣어가지고 얘를 한 일주일에 한 2만 원 로또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달쯤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연락이 언제 왔었냐면 재작년 2월쯤에 왔어요. 재작년 2월쯤에 그 이탈리아에서 뭐랄까 옛날 프로그램에 일요일 밤에 옛날 일밤 강호동들이 뛰어다닐 때 일밤 느낌 나는 채널이 있어요. 되게 장수 프로그램인데 축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커버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 게스트로 올 건데 너 게스트로 나올래라는 연락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겠다. 언제 방송이냐? 그러니까 월요일날 연락 왔는데 요번 주 일요일날 촬영이란 거예요. 그 주 일요일날. 그래서 당장 비행기표를 알겠다 갈게 해서 바로 주변에 이제 일정 정리하고 그날 저녁에 스카이 스캐너를 들어가서 이탈리아 이제 그 항공편을 막 구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어디 사냐? 한국의 그 당시 2월에 경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대요. 대구와 경사는 코로나 시작 전이었잖아요. 예. 어. 그래서 어디 사냐를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경산이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경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녹화 영상을 보내줄게 라고 해서 녹화 영상을 송출이 됐고요. 그 방송을 보고 이를 스케밥사 같은 이탈리아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이 4월쯤에 왔어요. 그해 2년 전에. 그래서 뭐 4월부터 해서 이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간에서 제가 줌 면접도 받고 줌 오디션도 보고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출발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월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나는데 6월 5일 날 1차 오디션,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오디션 방영이 녹화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제 기억에 6월 1일 날 공세가 풀렸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 자가격리 2주 전에. 뭐 가서 2주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물어보고 나는 이태리에 있는 대사관에 물어보고 아무리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에 보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다시는. 왜냐면 한 타임 넘겼다. 그래서 다시 연락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 2월에 저희는 사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화를 좀 더 늘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제작사가 게임 제작사가 됐어요. 2월 달에 게임 제작을 이제 국비 사업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이제 신청서 다 넣어놓고 다 대놓고 이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올해 올 수 있겠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의 그 판단이 맞았던 건 모르겠는데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간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탑10 전까지 올라가면서 그 순위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지금 이태리로 검색을 해보면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얘네 갑자기 왜 없어졌어요? 물음표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국비사업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국비사업은 이제 국가 비용 받아서 내가 우리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받아서 이행을 한다 해놓고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걸 내고 대표가 없이 그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프로그램 하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계속 가야 된대요. 저도 11월 달까지 게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5월부터 6월부터 11월까지, 10월까지 없으면 그냥 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방송에 한번 나가가지고 노출됐으니까 다음번에 쉬울 것이다. 한 1, 2년은 이 대리 채널은 조금 쉰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려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그냥 하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가 채널에다가 댓글이 있을 거예요. 너 왜 안 나오냐. 근데 이게 비밀 유지 서약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프로그램에 나갔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 미카라는 가수 아시는 거예요? 영국 가수입니다. 네, 당시에 미카 심사를 봤었거든요. 지금도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찍혀있죠. 세 명이서 같이 갔습니다. 오래 갔었죠.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이날. 왜냐면 아침 6시에 나가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엔딩이라서. 영천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서부 이동길 지나가지고 이거 그날도 제가 초급교육 수업이 있었어요. 출국하는 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원래는 네 개를 하면 합격해서 넘어가는 건데 너희한테 네 개를 못 줄 것 같다. 왜냐면 너희 이제 네 개를 못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미안하다. 왜냐면 별 5개를 받아서 너희가 최종으로 제 우승 높여서 올라갔다. 이런 형태로. 근데 저는 사실 4개라고 얘기할 때 5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네는 이 두 명은 진짜 떨어진 줄 알았나 봐요. 왜냐면은 반주자가 틀렸어요. 반주자가 틀리는 바람에 피치가 못 맞추겠는 거예요. 반주자가 반주 치는 게 코드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나오고 이게 스페셜 영상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죠, 사실은. 그래서 또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랑 다 결합을 하니까 약간 그런 식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북대학교 그거 차연받아서 한다 할 때도 제 주변 사람들은 이거 허황된 얘기라고 했고 저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겠다 했을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들은 허황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태리말 잘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래도 왜냐면 제2교포도 있을 거잖아요. 교포들이 있을 거면 저보다 이태리말 더 잘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확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유튜브는 치킨집하고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떡볶이 예시 드렸잖아요. 내가 치킨 장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 친구한테 내면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치킨 장사 한다고 해가지고 너 지금 그거 장사 잘 되겠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뭘 오픈을 했냐면, 게임을 만들고 있다가 사업장을 하나 더 오픈을 했어요. 학원을 차렸어요. 미디어 음악만 제작할 수 있는 학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음악 제작하고 하는 학원 그거 만들어봤자 누가 하겠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럼 내가 알아서 마케팅 할 테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안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잡은 타켓은 작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단계까지 가려고 할 때 최초 타겟이 누군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1교시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왔는데 좀 이따가 제가 종이 아마 나눠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지금은 그걸 보면서 한 분씩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여기에 지금 이 토요일 오늘 요새 날씨도 좋은 이날에 왜 여기 오셨는지 어떤 채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 유튜브 카테고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런 채널에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저런 채널에는 이런 예시가 있어요.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채널이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는 그냥 이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오셨다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시 영상을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예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빠르니까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단순 5,5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도 이런 생각을 하고 봐요. 그래야 5,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그러면 나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 아까 최초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제 친구 얘기를. 취미로 했어. 그럼 그 친구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네가 1,0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매 컨텐츠 올릴 때마다 300만씩 사람들이 보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넌 포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돼서 이건 잘 되니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마치 제가 그냥 아무 가게나 돈 안 들이고 들어가가지고 장사 잘 되면 이거 하고 아니면 말고 유튜브가 치킨집과 같은 것 중에 치킨집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요 보증금이 없어요. 월세를 안 내고 전기세를 안 내요. 그죠? 근데 치킨집은 그렇잖아요. 보증금 내야 되고 때 따라가지고 설비 있는 데 들어가면 권리금도 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타켓 잡아놓고 컨텐츠 30개만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한 30개만. 그러면 30주예요. 따지고 보면. 30주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지만 적어요. 30주라고 해도. 한 주 한 주 그냥 차곡차곡 내가 쌓아놓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채널을 오픈하겠다.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채널을 오픈하지 마세요.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 채널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아버지가 전화 오시더라고요. 네 채널 오픈했다며. 어딘데? 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니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동문들한테 보내시고,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구독자가 많아지면 유튜브는 이게 한국 사람이 보는 채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누구는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누구는 뭐 꽃꽂이를 취미로 가지고 누구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그걸 링크를 오픈했다고 해서 그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번에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유튜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오판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좀 고독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좀 상처받잖아요. 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또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독한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걸 영상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스토리들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랑 버무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기획 콘텐츠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달라져요. 왜 기획 수업이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 촬영 방법이 달라져요. 영상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죠. 아까 커버 영상은 딱 커버 영상 느낌이 날 거고 뭐 예를 들면 먹방은 먹방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각각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촬영 방법이 달라지면 편집 방법도 다 달라지죠. 그럼 기획 단계에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촬영 수업할 때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오늘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월드라는 표현보다 우방통을 했는 게 좀 더 편한 표현인데